이준석은 당시 당대표였고 그리고 김영선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카오톡이라든지 주고받은 내역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를 수사하지 않고는 뭐 전체를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적인 후보들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어떤 돈 거래가 불법적으로 오갔고 어떻게 불법이 작용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싹 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지검이 절대 묵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엄연히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등등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 등등 모두 다 연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겁니다. 김영선에게 장관 자리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자리를 거래합니다.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자리를 그러면 과연 김건희가 거래했겠는가? 김건희가 윤석열과 연결해서 거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거래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대통령 부인이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다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낸 납부 내역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 4월 이후에 6월, 7월 등등 해서 4번 정도 약 1,400여만 원 넘는 돈이 강혜경 씨에게 김한정 씨가 보낸 흔적 대통령 그 여론조사 관련한 비용이다. 대통령 그 후보 관련한 여론조사는 전체 약 80회 정도 3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김한정 씨가 지금 와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위해서 대납을 해줬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대납을 해줬다. 나는 도움을 줬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사기꾼, 잡범이라 한다. 정치인의 민낯이 어떤 건지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명태균 씨의 입장인데요. 갈수록 말도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특검법이 어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으로 계시는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의원님 요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으셔가지고 좀 상당히 정신이 좀 없으시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상당히 바쁘게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명태균 씨 대리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연일 좀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 그 부부의 통화 녹취까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다 공개가 돼서 여당의 당시 공천과 관련됐던 정치인들과의 뭐 소통 내역, 뭐 카카오톡 내역도 다 공개가 됐고요.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이어받아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는데요. 이 김한정 씨는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당시 아마 당대표 경선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까지 다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한정 씨 발언에 대한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낸 납부 내역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강혜경 씨를 통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요라고 계좌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용인 그 시점,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에서 당선된 그 21년 4월 이후에 6월, 7월 뭐 등등 해서 4번 정도 관련해서 약 1,400여만 원 넘는 돈이 강혜경 씨에게 김한정 씨가 보낸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흔적은 뭐 대통령 그 여론조사 관련한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한정 씨가 한 내용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통령 그 후보 관련한 여론조사는 전체 약 80회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아주 일부를 김한정 씨가 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김한정 씨가 지금 와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위해서 대납을 해줬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대납을 해줬다. 예.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좀 더 강제적인 수사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제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의원 당시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에 이제 경선을 치르고 2022년도 재보궐선거 지방선거까지 치른 당 대표인데 2022년 5월달에 창원의창에 김영선 의원을 명태균 씨가 소위 말해 이제 꽂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공천거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명태균 이준석 간의 이 소통 내역이 어제 좀 자세히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거 네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어디까지 이걸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를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너무 조용히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고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톡이라든지 주고받은 내역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모든 걸 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은 당시 당대표였고 그리고 김영선을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중요한 인물이 어떻든 공적인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중간 다리인 윤상현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를 수사하지 않고는 뭐 전체를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수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과정 속에서 공적인 후보들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돈 거래가 불법적으로 오갔고 그래서 선출직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시도지사,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등등에 어떻게 불법이 작용되었는지 예. 전반적으로 싹 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앙지검이 절대 묵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지검이 여기서 또 이것을 적당히 흉내만 내다가 묵힌다면 예. 큰 검찰 조직에 타격이 갈 것이고 그렇게 일한 사람들은 아마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빈센트님께서도 유튜브로 질문 주셨는데 본질은 특검 아닌가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민주당의 대안이 궁금하다 이런 의견도 주셔서 제가 좀 연결지어 질문을 드리면요. 이제 뭐 영태균 특검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로 와서 재의결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뭐 불가피하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또 특검이 재의결이 부결된다고 하면은 또 민주당의 대안은 또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정부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정부는 그것을 국무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표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됐죠. 그럼 저희가 특검법을 최대한 좀 늦게 정부로 이송하게 될 겁니다. 정부로 이송하는데 보통 늦게 하면 2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예. 그럼 그 사이에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월 12일 경우에는 예. 정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특검을 보내는 날짜는 아마 그 직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의장께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되게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을 기점으로 이 그 특검이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탄핵 결정에 따라서 특검을 재의결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러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더 일찍 이송한다고 정부에다가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탄핵 의결과 연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는 이것을 계산기까지 두들겨서 탄핵과 연동되게 해놓았고요. 만약에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면 또다시 저희들이 그
특검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준석 의원은 어제 그런 집중 보도가 나갔음에도 원래 그 언론의 입장을 바로바로 내는데 또 아무런 입장이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여권의 범여권의 이 향후 대선 주자 지금 3명이 좀 연루가 돼가지고 이게 과연 수사가 또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권의 그 대선 지도가 좀 바뀔 수 있는지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권의 대선 지도가 바뀐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말하기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엄연히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등등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 등등 모두 다 연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법이 있으면 예. 그리고 지금 벌써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육성이 공천 줘라라고 하는 육성이 나왔고 이것만 관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김 공천해라라고 하는 관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김영선에게 장관 자리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자리를 거래합니다. 예.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자리를 그러면 과연 김건희가 거래했겠는가? 김건희가 윤석열과 연결해서 거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거는 지금 그러면 이게 2024년도 얘기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부분은요. 바로 예.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예, 헷갈리실까 바로 봐. 최근에 예. 바로 최근에 김상민을 김영선 자리에 공천하라고 하면서 김영선에게 도우라고 하고 예. 그리고 김영선에게 그렇게 하면 장관 자리나 공기업 자리를 주겠다. 이거 자리를 거래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불법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을 호가호에 의해서 대통령 부인이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다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 나온 것으로는 훨씬 더 많은 자리에 연루되어 있다. 도지사, 경남도지사, 그리고 강원도지사 등등 하셨듯이 예. 가장 최근에 총선에까지 예. 그리고 예.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예, 전화 여기 연결이 바로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않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